자, 14번은 14번에다가 공동저당 나오면 우선 알고 가야 될 게 공동저당 나오면 물보 소유에는 안분배당 물보 소유에는 안분배당 적용돼야 하는데 안분 없다. 그 다음에 대위 없다. 이렇게 두 개를 우선 외워야 돼요. 외워본다. 물보 소유에는 없다. 이렇게 먼저 외워. 안분배당 하는 방법이 그러면 안분배당 하는 방법이 합을 곱으로 나누어 고불 합으로 나누어 이런 거 적용 안 된다. 이렇게 외워줘야 된다고. 다시 한번 안분 없다. 대위 없다. 공동저당에서 일단 안분배당 하는 방법은 아시겠지? 안분배당 하는 방법은 그러면 이제 14번 본다. 갑은 을에게 얼마 받아내기 위해서 3억을 받아내기 위해서 을 소유의 X 토지 지금 모두 누구 소유다? 을 소유의 X 토지에 X 토지와 그 다음에 모두 을 소유 Y 토지 그랬으니까 그럼 안분배당 해야 돼 안 해야 돼? 일단 해야지. 이제 모두 채무자 소유니까 일단 채무자 소유인 경우에는 안분배당 해야 된다고. 물보 소유는 아니지만 이렇게. 그래서 1번 저당권 취득하고 그 다음에 병은 X 토지에 이제 후순위가 나와. 병은 X 토지 얼마? 2억. 후순위는 다 받아. 선순위 받고 나머지 받아. 그러니까 선순위 받고 나머지가 뭐냐면 안분배당 하고 나머지 받는다는 거예요. 안분배당 하고. 그러니까 먼저 안분배당 먼저 정해야 돼. 그리고 정은 Y 건물에 정이 얼마 갖고 있어? 1억 6천만 원. 1억 6천만 원 갖고 있다. 근데 X 토지와 Y 건물이 모두 경매되어서 X 토지의 경락대금은 얼마예요? 경락대금은 4억. Y 토지의 경락대금은. 그러니까 이제 일단 고불합으로 나눠라. 먼저 해야 돼. 이렇게. 다시 한번 고불합으로 나눠라. 그러니까 이제 합이 얼마예요? 4억 더하기 2억 이렇게 해서 응? 지금 이것은 이제 어떻게 안분해서 배당 받냐면 6 더하기 4 곱하기요 더하기요 여기 합 응? 크게 외워본다. 고불합으로 나누어라. 이것 더하기 2억이니까 6이 아니야. 그리고 채권은 항상 상수야. 채권은 변하지 않아. 그래서 3 곱하기 여기서는 얼마? 4. 여기서는 2 해버리면 돼. 여기서는 6분의 얼마냐면 경락대금이 이렇게 되지. 뭘 곱하냐면 다 채권 곱하기 경락대금 이렇게 하면 돼. 채권 곱하기 경락대금.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얼마요? 6분의 12. 만약에 소수점으로 나오면 그냥 여러분들 그거 갖고 와서 튕겨 이렇게 이걸로.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안분배당하면 얼마예요? 여기는. 그러니까 안분배당 하면 여기는 2억이고 그럼 여기는 얼마냐면 안분배당 하면 여기 똑같이 4 더하기 2 했고 채권 곱하기 여기는 2억이지? 2 해버리면 되지. 곱하기. 그럼 6분의 6이니까 얼마요? 그럼 여기서 자 선순위 저당권자 여기서 받을 몫이 얼마요? 1억. 그러면 후순위는 2억에서 여기 선순위가 1억 받았으니까 나머지는 얼마요? 1억 2천, 1억 6천 다 받아. 나머지 받고 나머지 받는다고. 여기는 얼마 받아? 정답이 4번. 이게 우리 2년 전에 기출 문제야. 2년 전에. 하겠어 못 하겠어? 그래서 안분배 당시에는 안분배 당시 후순위자는 따라서 안분배 당시 후순위는 선순위가 받을 것 받고 나머지 받는다. 이렇게 하면 돼. 안분배 당시 써. 메모지. 메모. 자, 16번 밑에 메모 온다. 뭐라고 써냐면
안분배당 시 차순위는 선순위가 받을 것 받고 선순위가 받고 남은 금액에 한해서 그러니까 후순위는 차순위나 후순위나 같아? 후순위는 다 받을 수 있는 거요? 못 받을 수 있는 거요? 애초에 후순위는 선순위 받고 나머지만 받잖아. 그래서 안분배당시 차순위는 선순위가 받고 남은 금액에 한해서만 남은 금액에 대해서만 하지 말고 한해서만 배당 받는다 이렇게 써놓으면 되네. 그러니까 일단 공동저당 나오면 일단 이걸 먼저 외워야 돼. 다시 곱을 합으로 나누어라. 그럼 이게 곱이 뭔지는 여러분도 알겠지? 곱이 채권 곱하기 당의 경락대금. 그 다음에 합은 뭐요? 경락대금의 합 이렇게 해버리면 돼요. X부동산, Y부동산의 경락대금의 합. 15번 을에 대하여 1억 5천만 원 갖고 있는 갑. 자, 갑이 을에게 얼마 받을 돈이 있다고? 1억 5천만 원 받을 갑은 을 소유의 X 가옥. 그러니까는 이제 이렇게 되네. 변형이. 여기는 X 가옥이 누구 소유요? 을. 그러니까 을 소유 하나는 Y 토지는 누구? 물상보증인 소유의 Y 토지. 그래서 이 Y 토지는 여기는 이렇게 물보 소유라 이렇게 해버렸어. 물보 소유. 그러면 동시배당의 경우에는 안분배당 한다. 안분배당 해서는 안 된다. 지금 여기 하나는 이거 봐. 을 이렇게 되니까 을에게 받는다. 그러니까 채무자가 을이고 여기는 병 소유니까 채무자와 병이 같아 달라 설정자가 다르니까 이 사람은 무엇이 돼버려? 물상 보증이 이렇게 되니까 여기는 물상 보증을 써주었다고 지금. 그리고 Y 토지의 1순위 공동 저당권자이고 병 이제 여기 후순위가 여기에 이제 후순위가 있고 후순위가 병이 있고 Y 토지는 정이 있다 이렇게 후순위가 나와. 매각대금이 X 가옥이 얼마? 여기는 1억, Y 토지는 2억. 그러면 이제 이렇게 그럼 이제 해야지 이제 여기서. 그러면 따라서 곱을 합으로 나누어라. 그러면 X 가옥의 동시배당 시 안분배당은 X 가옥에서 동시배당에서 안분배당은 1 더하기 2 하면 되지? 그 여기는 1.5 곱하기 얼마 하면 돼? 1. 여기는 3분의 1.5. 30분의 15. 그럼 얼마야? 2분의 1. 안분배당하면 얼마? 5천 여기는 5천. 그럼 여기는 얼마? 그럼 이제 1 더하기 2 해놓고 1.5 곱하기 여기 경락대금 하면 되지? 2 하면 되니까 2일은 5, 2일은 여기 3분의 얼마? 3분의 3 이렇게 되네. 여기는 얼마? 1억. 안분배당 하면 여기서 1억, 여기는 5천이야. 맞아? 근데 지금 여기는 경락대금이 여기는 이제 안분배당 해야 돼. 안분배당 해서는 안 돼. 그러니까 여기서는 얼마 받고? 1억. 여기서는 5천 여기 받는다기야. 여기는. 안분배당 하면 안 되니까. 다시 한번 채무자 소유. 물보 소유에는 안분배당 없다. 그러니까 여기는 채무자 소유이고 하나는 물상보증인 소유니까 이런 짓 하면 돼, 안 돼? 않고 채무자 땅에서 받을 것 받고 나머지 받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1번 갑은 Y 토지에 대해서만 먼저 경매해도 돼, 안 돼? 돼. 2번 X 가옥 및 Y 토지에 대하여 동시 배당이 이루어지면 X 가옥으로부터 얼마야? 5천이야? 1억이야? 1억. Y 토지에서는 5천. 즉 여기 니은번은 안분배당 하니까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니은번은 안분배당 해놨어 지금. 그러면 니은번은 안분배당 했을 때는 그렇게 적용되지만 여기는 안분배당 하면 돼, 안 돼? 안 된다 그 말이야. 그래서 니은번은 안분배당 시야. 안분배당 시. 근데 안분배당 하면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안분배당 행사 안 되니까 X 가옥에는 얼마? 1억. 여기는 2억이요. 받을 거 받고 나머지요. 이렇게 5천 하면 된다는 거. 1억 5천이니까. 알겠어? 두 개만 잘 해놓으면 돼. 그러면 여러분들 15번은 안분배당 하는 방법은 알아 몰라? 일단 안분배당 하는 방법을 해놓고 니은번처럼 하면 돼. 근데 니은번은 적용해서는 돼? 안 돼? 안 돼. 물보 땅에서, 채무자 땅에서 받고 나머지 받는다. 이렇게 해야지. 3번. 갑이 Y 토지에 대해서만 자, 여기 물상보증인 토지에 대해서만 경매하면 물상보증인 소유의 차순위는 채무자 소유의 선순위를 대위할 수. 여러분, 채무자 땅에는 대위 있다. 물보 소유에는 대위 없다. 여러분, 물보 소유에는 대위 없으니까 만약 여기서 물상보증인 땅에서 먼저 저당권자 경매하면 물상보증인 소유의 후순위는 차순위는 채무자 소유의 선순위를 대위할 수. 따라서 채무자 땅에는 대위 있다. 물보 땅에는 대위 없다. 만약에 X 땅만 먼저 경매한다면 X 땅, 이 을 땅만 먼저 경매한다면 채무자 소유의 후순위 병은 물보 땅에 대위할 수는. 알았지? 따자. 물보 땅에는 대위 없다. 채무자 땅에는 대위 있다. 그러면 잡아. 3번 봐. 갑이 Y 토지에 대해서만 저당권 실행해서 채권 전액을 받으면 정은 물보 소유의 후순위지. 물보 소유의 후순위는 채무자 땅에는 대위할 수 있다. 그러니까 갑을 대위해서 저당권 행사할 수 있어 없어? 디귿번은 맞지? 리을번. 갑이 X 가옥에 대해서 저당권 실행하면 갑은 병보다 X 가옥에 대해서는 갑은 병보다 먼저 받아 안 받아? X 가옥에 대해서는 후순위보다 먼저 받아. 자, 미음번 봐. 갑이 X 가옥에 대해서 저당권 실행해서 채권 일부를 배당받은 경우, 자, 채무자 소유의 후순위는 병은 갑을 대위해서 Y 토지에 대하여 저당권 행사할 수는. 그거 틀렸네. 이렇게 외워본다. 물보 소유에는 대위 없다. 이 15번은 15회 중개사 문제를 변형시켜서 낸 거예요. 15번만 알아도 문제 다 풀린다고. 이렇게 15번만 알아도. 자, 당황할 일이요. 당황할 수가 없어. 다시 한번 다 외워본다. 물보 소유에는 안분 없다. 대위 없다. 그러니까 이게 미음번이 외워봐. 물보 소유에는 대위 없다. 니은번은 따라서 물보 소유에는 안분 없다. 그러니까 니은번과 니을번 잘 맞추면 돼. 그러면 채무자의 소유에는 다 안분 있어 없어? 있고. 그러니까 또 채무자 소유에는 대위 있지. 그러면 만약에 물상보증인 소유의 후순위는 채무자 소유의 선순위를 대위할 수 있다. 채무자 땅에는 대위 있다니까 제발. 이제 다시 해보자. 이 을이 갑에게 1억 5천을 받고, 여기 봐. 여기 을 소유에 갑이 저당권 하나 갖고 있고, 여기도 을 소유라고 봐. 을 소유. 갑이 저당권 갖고 있어. 그러면 여기에 을 소유의 여기 X 부동산의 후순위는 Y 부동산에 여기서 먼저 경매가 이루어지면, 자, 채무자 소유의 후순위는 다른 땅의 채무자 소유의 선순위를 대위할 수 있어. 채무자 땅에는 대위해. 그럼 여기서 역으로도 여기서 먼저 20회당이 이루어지면 여기 후순위, 채무자 소유의 후순위, Y 땅은 채무자 소유니까 채무자 소유의 Y 땅의 후순위는 채무자 소유의 선순위를 대위할 수. 채무자 땅에는 갈 수 있어. 그럼 만약 여기가 물보 땅이라고 봐. 병소유. 그럼 채무자가 을인데 X 땅이 물보 소유라면, 자, 물보 소유의 후순위는 이제 물어볼 거예요. 물보 소유의 후순위는 채무자 소유의 선순위를 대위할 수 없다 한 사람들은 입을 팍 닫어. 그러니까 채무자 땅에는 간다. 자, 따라서 채무자 땅에는 간다.
그럼 이제 이번에는 채무자 소유의 후순위는 물보 땅에는 가 못 가? 그거요. 이렇게 따져. 물보 땅에는 대위 없다. 알아들어요? 그렇게 하시면 돼. 그러면 두 개 다 물상 보증인이면 두 개 다 못 가. 두 개 다 물상 보증이면 둘 다 못 간다고. 자, 16번. X 토지와 그 지상의 Y 건물을 소유하는 갑은 X 토지와 그 지상의 Y 건물을 소유하는 갑은 채권자 을에게 X 토지와 Y 건물의 저당권 설정해 주었다. 그래서 공동 저당이지. 채권자 누구에게? 을에게 이렇게 저당권 설정했는데 채권이 얼마요? 3억. 그런데 3억. 자, 1번. X 토지의 경매로 소유자가 달라지면 갑은 Y 건물 소유를 위해서 법지 취득해 못해. 따라서 저당권 성립 시 동일인 소유. 그러므로 저당권 성립 시 동일인 소유인가 법지가 취득이 돼. 2번. Y 건물이 멸실하여 재축한 후 X 토지의 경매로 소유자가 달라지면 갑은 신축 건물의 소유를 위해서 법지 취득. 또 한다 그러면 그것이 사람이냐고. 다시 공동저당 건물 멸실. 이거잖아. 공동저당 건물 멸실해서 재축했을 때는 법지 없다. 이거요. 이따 틀렸어. 자, 경매 결과 X 토지의 경락대금이 얼마다? 지금 채권은 3억이고 상수가 X 토지의 경락대금이 여기가 얼마? 2억. Y 건물은 3억. 그러면 따라서 해본다. 합을 3 더하기 2가 합 아니야. 그 채권이 얼마요? 3억 곱하기 X 땅은 2 해버리면 돼. 그러니까 여기는 얼마? 5분의 6이니까 1.2네 5분의 6. 여기는 1억 2천. 안분배당하면. 근데 거기는 얼마라고 그랬어? 2억. 그래 틀렸잖아 이런 게. 안분배당하면 경매 결과 X 토지 Y 건물에 대해서 배당이 이루어지면 Y 건물로부터는 얼마?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이렇게 하면 되지. Y 건물은 5분의 9지? 여기 더하기가 얼마예요? 더하기. 자, 3 더하기 2에서 채권 곱하기 3 Y 건물의 경락대금 인가는 5분의 9네. 그러니까는 5일은 5, 4. 1억 5, 8에 40. 1억 8천이네 이렇게. 하겠어? 그렇게 해야 돼. 근데 Y 건물은 2억이요. 1억 8천이야. 그렇게 하면 돼. 해봐. 거기다가 X 토지 해봐. X 토지는 얼마? 5분의 6. X 토지는 얼마? 5분의 6. Y 건물은 5분의 9 하면 된다고 이렇게. 그래서 안분배당 해야 돼 안 해야 돼 여기는? 해야지. 이렇게 해결하라. 17번. 을병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갑은 안분배당 하시는 방법 쉬운 거요. 다시 곱을 합으로 나누어라. 자, 이거 본다. 물보 소유에는 안분 없고 대위 없고 안분배당은 곱을 합으로 나누어라. 그렇게 해결하면 다 돼. 자, 17번. 갑은 자기 소유 부동산에 대해서 을에게 1번 저당권을 설정해주고 병에게 2번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1번. 을의 1번 저당권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경우, 이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경우 을의 피담보 채권의 존재 사실은 을이 증명해야 된다. 맞아 틀려? 우리는 여봐, 어떤 등기가 불법 말소되었어도 물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불법 말소되었을 때 을의 저당권의 존재는 추정돼야 안 돼? 돼. 그러면 저당권이 존재한다면 채권도 추정돼야 안 돼? 되지. 그러므로 을이 채권이 있다는 걸 증명해야 돼. 채권이 없다는 걸 무효주장자가 증명해야 돼. 채권의 부존재를 무효주장자가 증명해야 된다. 그렇게 써놓으면 돼. 1번 오른쪽에.
기억번호 이렇게 써놓으면 돼. 등기의 추정력 이렇게 써버려. 등기의 추정력. 2번. 지금 이 등기가 불법 말소된 거요. 불법 말소되었어. 니은번. 위 기억에서 의뢰 저당권 등기가 회복하기 전에 병의 경매로 정의 경락을 받으면 불법 말소된 저당권자 을은 정을 상대로 회복 등기 청구할 수. 말소 회복 등기는 따라서 말소 당시의 소유자. 그리고 여기 봐라. 여기 봐. 지금 이런 상태에서 불법 말소되고 병이 경매 실행해서 정이 경락을 받으면 불법 말소된 저당권은 존재해 소멸해. 소멸하는 거지. 따라서 모든 저당권은 경매 시 간다. 따라서 이 1번 저당권은 경매되기 전에 말소 회복 등기해야 돼. 1번 저당권은 경매하고 나서 경매 전에. 그러니까 경매가 돼버리면 경락의 결과 다 소멸해버렸지. 그러면 회복 등기 청구할 수는 없다. 그래서 니은번은 맞아 틀려? 틀려. 위 니은에서 배당할 금액의 전부가 병에게 배당이, 이제 이 사람이 불법 말소되어서 병이 을보다도 배당을 먼저 받으면 불법 말소된 저당권자는 후순위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음 없음? 자, 여기 불법 말소된 저당권은 존재해 살아있어. 근데 이거 봐라. 이게 불법 말소되고 나서 잘 봐. 불법 말소되고 나서 그 다음에 짠 2번이 왔어. 2번은 야, 나 1번 말소된 것으로 알고 내가 1번인 줄 알고 왔는데 그랬더니 이 새끼야 등기에 공신력 없어. 알지? 공신력 있어 없어? 없으니까 보호 못 받아. 그 다음에 이런 상태에서 등기부를 보니까 1번 을, 2번 병, 그 다음에 이 말은 뭐냐면 3번 1번 말소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3번 1번 말소 이렇게 됐어. 그래서 병이 먼저 받아갔지. 애초에 병은 먼저 받아가야 돼, 나중에 받아가야 돼? 나중에 받아가야지. 불법 말소되고 이 사람이 우선 면제 받았다면 병은 을이 받을 돈을 받아간 거지. 그러니까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1번 을이 갑의 부동산을 매수했어. 자, 을이 갑의 부동산을 매수했을 때 을의 1번은 산다 간다. 그래서 1번에다가 메모해. 일다 점광은 산다. 이렇게. 일다 점광은 산다. 미음번 갑이 을에 대한 채무를 모두 변제하고 나서 말소 등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무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고 을의 협조를 얻어서 1번 저당권 이전에 부기 등기를 했을 때 무는 병에게 그 부기 등기의 유효를 주장할 수는 이런 상태야. (1번) 을이 있고 2번 병이 있는데 을의 돈을 갚은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해야지. 3번 2번 말소 해놓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않고는 이 저당권을 다른 사람에게 팔아서 3번 1-1번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1-1번지 정에게 넘겼다 그런 얘기야. 그럼 이 사람에게는 1-1번지로 부기등기 했어도 무효등기를 유용하기로 했어도 이 사람이 있지? 그러니까 병에게는 자기가 1번이라고 대항하지 못한다 그런 뜻이야. 그래서 미음번은 무효등기의 유용은 제3자가 있을 때 없을 때 그걸 물어보고 있어. 무효등기의 유용은 제3자가 없을 때만 허용된다 이렇게. 정답이 몇 번? 1번. 18번. 갑은행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을은 갑은행으로부터 돈을 차용한 을은 누구에게 부탁을 해서? 병에게 부탁을 해서 갑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러니까 병은 물상 보증인. 1번 채무자 을이 이행하지 않으면 갑은 병에게 채무 이행을 할 수
없다. 2번 물상보증인은 채무자의 의사에 반해서도 갑에게 변제할 수 있어. 셋째, 물상보증인은 근저당권자에게 최고액을 넘는 전부를 최고액까지만 변제하고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물상보증인이 근저당권자에게 이 금원을 이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무를 변제하면 물상보증인은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갖게 된다. 물상보증인의 부주의로 X건물이 멸실되면 갑은 을에게 즉시 돈 내놓으셔 헐수. 거기다가 5번에다가 메모해. 5번에다가 채즉 설보 이렇게. 채즉 설보를 꼭 외워야 돼. 이게 뭐냐면 채무자가 침해했으면 즉시 변제. 물상보증인이 침해했으면 저당물 보충 청구. 지금 채무자가 침해한 거요, 물상보증인이 침해한 거요. 물상보증인이 침해했으니까 즉시 변제로 구제받는다, 보충 청구로 구제받는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는 안 된다 그 말이야. 채즉 설보. 자, 이 말이 뭔 얘기인지 모르시는 분은 페이지 몇 페이지를 보냐면 보충교재 46페이지를 한번 보셔. 보충교재 46페이지에 저당권의 침해와 구제 수단이 나오는데 46페이지에 8번에 여러분들 그 즉시변제 청구권과 저당물 보충 청구권 밑에 한번 봐. 즉시변제 청구권은 누가 침해했을 때예요? 즉시변제 청구권. 침해자가 채무자. 저당물 보충 청구권 침해자가 누구야? 저당권 설정자. 그러니까 거기서 설정자가 침해했을 때는 동그라미 친다. 설보 해봐. 설보. 채무자가 침해했을 때는 채즉. 이걸 알고 있어야 돼. 자, 지금 여기 봐. 을이 갑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병이 설정자가 건물을 멸실시켰다고. 그럼 설정자가 침해했으니까 즉시 변제로 구제받아, 보충 청구로 구제받아. 만약에 채무자가 침해했으면 즉시 돈 갚아라 할 수 있어. 그래서 저당권의 침해자를 물어봤던 거예요. 다시 한번 채즉, 설보. 이해 가셨나요? 문제 다시 보셔. 채즉 설보이다. 6번. 병으로부터 정이 샀어.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제3취득자요. 제3취득자. 자, 정이 병으로부터 건물을 매수하면서 밑줄 그으셔. 저당 채무를 인수했어. 그럼 여기서 봐라. 정이 땅을 사면서 저당 채무를 인수했다는 얘기는 땅값을 다 주고 산 거요? 다 못 주고 산 거요? 다 못 받았어. 근데 저당권자가 경매에서 소유권을 상실해버리면 결국은 물상보증인이 손해를 보는 거지. 그래서 저당 채무를 인수했다면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은 물상보증인이 행사하는 거고, 저당 채무를 인수했다는 말이 없으면 제3취득자가 구상권을 갖게 돼. 그래서 읽어보면 정이 제3취득자예요. 지금 정에다 동그라미 쳐. 제3취득자. 제3취득자 정이 병으로부터 건물을 매수하면서 저당 채무를 인수했으나 저당권자의 실행으로 소유권 상실하게 되면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은, 자,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이 18회 중개사 문제예요. 18회. 저당 채무를 인수했다 이런 말이 나오면 저당 채무를 인수했다 이게 포인트라고. 저당 채무를 인수했다는 얘기는 물상보증이 돈 다 받았어? 못 받았어? 못 받고 결국 경매가 당하니까 결국은 병이 돈을 갚은 셈이 되지. 그러니까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은 물상보증인이 간다. 병이 갖는다. 그거 주의해야 돼. 7번. 정이 병으로부터 건물을 매수한 후 갑의 채권이 소멸하면 병은 갑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도 있어. 새로운 소유자는 있다는 거예요.
새로운 소유자는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어. 근저당권 설정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고. 8번. 자, X 건물에 비용을 투입한 대가로, 자, 이제 여기 보자. 이 건물에 대해서 비용을 투입한 대가로 지분을 취득했어. 그러면 건물을 잡아. 이 저당권이 있는 건물을 잘 봐. 저당권이 설정된 건물을 정의 사서 여기다 비용을 투입했다면 제3 취득자로서 비용을 투입했지? 그냥 비용의 우선 변제 받을 수 있지. 자, 다시 한다. 제3 취득자는 구경비를 받는다. 그러면 저당권이 있는 건물을 사서 비용을 투입했다면 목적물의 가치를 증가시켰으니까 비용의 우선 변제 받을 수 있어. 근데 지금 그것이 8번은 우리 19회 중개사 문제예요. 이제 봐. 이 송도호텔 사건이야. 송도호텔. 저당권이 지금 있어. 근데 2층 예식장이 있는데 2층 예식장에 대해서 병이 여기다가 비용을 투입했어. 그리고 채무자가 돈을 안 주자 여기에 지분을 취득했다는 거예요. 그럼 잘 봐 이제. 제3 취득자는 저당권이 있는 땅을 사고 나서 비용을 투입해야 돼. 근데 저당권이 있는 땅에 대해서 비용 투입하고 지분 취득했지. 그러니까 이 사람은 무슨 얘기냐면 여기 봐. 저당권이 있는 땅에 대해서 갑이 소유자가 지금 목적물에 비용을 투입했어. 그럼 잘 들어봐. 저당권이 있는 건물에 대해서 비용을 투입한 사람은 비용의 우선 변제 받아 못 받아? 다시 한다. 잘 봐. 어디 한 번 더 물어본다. 지금 을이 갑에게 저당권 설정해주고 을이 여기다 비용 투입했어. 을이 경매 실행되면 이 사람은 비용의 우선 변제 받아 못 받아? 이씨. 따라서 한다. 성립 후 소지 전 성립 후에 이 사람으로부터 토지 사서 비용 투입한 사람이 우선 변제 받잖아. 근데 저당권 있는 건물에다 비용 투입한 지가 왜 비용의 우선 변제 받냐고. 따라다. 물상보증인은 비용의 우선 변제 못 받아. 지 건물에 비용 투입했으니까. 다시 해. 앞에서 대답하지 마라. 앞에 있는 사람은 다 틀려. 지금 강의. 내가 또 해야 돼. 지금 다시 한다. 을이 갑에게 저당권 설정해 줬어. 알아들어? 그리고 지 건물에다 비용 투입했다고. 그럼 경매 이루어지면 소유권 상실하지? 비용의 우선 변제 받아 못 받아? 못 받아. 이 사람은. 다시 한번. 저당권 성립 후에 소유권이나 지상권이나 전세권을 취득해서 비용을 투입한 사람 우선 변제 받지? 알아들어? 다시 한번. 후 소지전. 이 사람만 제3 취득자잖아. 후 소지전. 근데 지금 저당권이 여기 있는데 병이 물상보이 저당권이 있는 건물에다 비용 투입한 거예요. 시방. 병이. 근데 병이 투입해서 수급인이 했어. 병이 송도호텔 소유자가 2층에다 예식장에다가 비용을 투입했는데 이건 수급인에게 시켰으니까 병이 한 것과 똑같잖아. 그래서 자, 병이 수급인에게 비용을 투입해라 해놓고 여기다가 돈을 못 주니까 지분을 취득했어. 그러면 병이 비용을 투입한 것과 똑같잖아 지금. 그래서 저당권이 있는 땅에 비용을 투입한 대가로 지분 취득한 사람은 병과 똑같은 사람이지. 제3 취득자로서 비용의 우선 변제 받을 수 없다 그 말이야 이게. 자, 읽어보자. X 건물에 비용을 투입한 대가로 지분을 취득한 문은 갑의 경매 실행으로 소유권 상실하게 되면 배당에 참여해서 비용의 우선 변제 받을 수 없다. 이것은 18회 중개사 문제야 지금 18회. 그다음에 9번. 갑의 경매 실행으로 소유권 상실한 물상보증인은 X 건물에 투입한 비용의 우선 변제 받을 수도
없어. 여러분들 소유자는 비용의 우선 변제 없다니까. 그 다음에 10번. 근저당권을 양도하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동의 얻어야 돼? 동의 없어도 돼? 동의 없어도 된다. 그래서 동의를 얻어야 된다. 틀렸네. 19번. 했어요? 20번. 갑은 을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 아까 물상보증인 이해하셨나? 다시 한다. 물상보증인은 지 물건에 투입해서 남의 물건에 투입해서 우선변제 받아 못 받아? 그 다음에 물상보증인도 우선변제 못 받으니까 물상보증인의 지분을 취득한 자도 똑같다니까. 물상보증인의 지분을 취득한 자도 비용을 투입한 대가로 지분 취득한 자도 물상보증인이 비용 투입한 거 같아 달라? 비용의 우선변제 받을 수? 그럼 비용의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따라서 후에 소지전 취득해서 비용 투입한 자, 그 사람만 비용의 우선변제 받을 수 있어. 20번. 문제도 이렇게 많이 내서 고생하는지 모르겠어. 갑은 을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을의 X 토지의 근저당권 취득했다. 그리고 병이 동 토지의 저당권 취득했다. 그러면 자, 이제 그림을 그려서 을의 건물에 갑이 저당권이 있었고 그 다음에 병이 저당권이 있었네. 그러니까 1번 저당권, 2번 저당권이야. 1번. 만약 갑을 정 사이에 합의가 있었고 채권이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다면 정명의의 저당권 설정 등기도 유효요 무효요? 갑이 채권자고 을이 설정자인데 갑과 원래 저당권자는 갑의 이름으로 해야 되는데 제3자 세 사람의 합의에 의해서 저당권자를 정으로 하기로 했을 때는 그때는 유효요 무효요? 유효다 그 말이에요 이게. 2번. 갑은 피담보 채권과 분리해서 저당권만을 양도할 수는 없다. 3번. 갑명의의 저당권 등기가 불법 말소되었다. 갑의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4번. 불법 말소된 갑의 저당권 등기가 회복되기 전에 경매가 이루어져서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했을 때는 갑은 현재의 소유자인 경락인을 상대로 회복등기 청구할 수는 없다. 갑의 근저당권이 양도되어 근저당 이전에 부기등기가 되었을 때 피담보 채권의 소멸을 원인으로 하는 근저당 설정 등기의 말소 청구의 상대방은 양도인, 양수인. 지금 근저당권 이렇게 넘어갔다는 거. 1번 잘 봐. 1번 근저당권자 갑, 2번 근저당권자 병, 그 다음에 1-1번지 1번과 똑같은 1-1번지 정으로 넘어갔을 때 이렇게 그어진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돈 갚으면 말소 등기 협력할 사람은 갑이요 정이요? 양수인이지. 양수인. 정을 상대로 하라. 이건 엄청 나오는 거니까 주의하셔야 돼. 6번 피담보 채권 소멸 후 저당권 말소가 되기 전에 피담보 채권 소멸 후 저당권 말소가 되기 전에 채권의 압류 및 전부 명령을 받아서 이제 여기 봐. 지금 갑의 1번 저당권인데 이렇게 살아 있는데 을이 돈을 갚았다는 걸 변제했어. 그럼 저당권은 존재해, 소멸해? 소멸했는데 갑의 채권을 압류해서 을에게 부기등기했어도 채권이 없어졌으니까 무효 아니야? 이 무효인 채권을 부기등기했어도 이 저당권도 효력이 없다 해야지. 그래서 피담보 채권 소멸 후 말소 등기 전에 채권 압류 전부 명령을 받아서 근저당권 양도에 부기등기를 했어도 저당권을 취득할 수는 없다. 채권 소멸했으니까 이거. 그러니까 1번은 여러분 포인트가 채권 소멸 후 이걸 보면 돼. 채권 소멸 후. 마지막.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권 이전을 부기등기하는 방법으로 무효인 저당권 등기를 다른 채권자를 위한 담보로 유용할 수 있다. 여기는 물권 총칙에서 무효 등기 후에 새로운 원인이 존재하면 제3자가 없는 한 무효인 권리 등기를 유용할 수도 있다 그 말이야 이게. 그러나 멸실된 건물의 보존 등기를 신축한 건물의 보존 등기로 유용할 수는 없다. 그 내용이니까 같이 공부해 놓으면 되고. 8번
저당 참 많이 나오지. 8번도 저당 목적물이 팔렸다. 근저당권 설정자인 종전 소유자는 피담보 채무의 소멸을 이유로 근저당 설정 등기에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종전 소유자도 있어. 그러면 8번은 종전 소유자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 말소 청구권은 채청이요, 물청이요? 요거지. 요거 종전 소유자니까. 거기까지 해서 오늘 강의 마치고 7, 8월 달에 배웠던 내용들은 아마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도움이 되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9월, 10월 달에도 나는 9월, 10월 달에도 문제풀이 할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문제풀이 하고서 내가 공부를 더 해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나는 여기를 열심히 공부를 하셔. 이걸 공부를 하셔가지고 이 보충교재가 필요하신 분들은 별도로 내 이 모집을 해서 책을 더 만들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시고 다음 주부터는 오전반 9시 30분에 오셔야 돼. 9시 30분에 오셔서 40문제를 보니까 지문은 짤막짤막해. 근데 보니까 함정이 상당히 많이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한 그 동영 모의고사를 보면 또 실망할 수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걸 풀고 오후에 그거 갖고 정리하고 그러면 계속 도움이 된다고. 그런데 이런 거 정리하지 않고 야 나는 10곡대만 들어야 되겠다 이런 거 별로 좋지 않아. 그래서 다 같이 공부해서 병행해서 함께 나가니까 들으시면 돼요. 그러면 다음 주에 또 뵙죠. 고생하셨습니다.